오늘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부터 이게 예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게 실제 관철이 된 상황인데 어제 예고가 됐을 때부터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불안하게 갔습니다. 특히 환율이 요동을 쳤거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지금 경제 상황, 특히 환율 상황에 대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입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1달러당 1,500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유례없는 상황인데도 아니란 인식 때문에 국민 고통만 더 키워서야 되겠습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서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장가희 기자, 한덕수 이제 전 권한대행이 됐네요. 네. 입장이 좀 나왔다고요? 네, 이 한덕수 총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총리가 퇴청 직전에 내부 간부들과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오늘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 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라고 직원들에게 이 말을 당부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전 퇴청하는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저런 네. 모습을 하고 메시지를 조금 남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여야에서 지금 환율 등등 관련해서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서로 다른 주장했죠. 오늘 환율 시장 굉장히 요동쳤는데요. 최근에 환율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불안불안했죠, 지금요. 쭉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1,450원 넘었다라는 게 며칠 전이었는데 지금 오늘은요. 장중 한때 1,480원까지 올랐습니다. 마감은 1,467원 정도로 끝났지만 한때 1,480원까지 올라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환율을 포함한 경제 얘기 좀 해보겠는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어제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특히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예고했을 때 굉장히 좀 술렁거렸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시장이 특히 환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예.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86.7원까지 올랐습니다. 1,500원을 13원 가량 남겨놓고 있죠. 물론 종가는 1,467.5원인데요. 예.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은 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예. 우리가 1,400원,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은 과거 2번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1997년 당시에 1,962원까지 찍은 적이 있고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570원까지 찍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인데 문제는 과거에는 뚜렷하게 글로벌 경제 충격이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다면 예. 지금의 고환율은 그런 위기, 충격이 없는데도 굉장히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어제부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하루에 환율 변동폭이 10원, 20원 가량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나마 1,480원대에서 1,460원대로
마감이 좀 둔화된 건, 상승폭이 둔화된 건 예. 중국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습니다. 자, 이 환율이요. 최근에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신데 이 환율이라는 게 혹시 해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음. 해외 투자가들 이 한국 경제 펀더멘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반영하는 바로미터 지표입니다.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12.3 계엄 사투 이후에 급등한 환율의 절반 정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몫이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이다 예. 라는 겁니다.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일정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건데요. 예. 물론 나머지 절반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앞으로 2년 동안 1%대 6.25 전쟁 이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에서 여기다 대외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 정치적 후진성에다가 경제적 불확실성이 플러스돼서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이 무역 규모는 선진국이지만 정치 수준은 후진국이다라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까? 그걸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이 되면 유학생들,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수입 물가 오르고요. 소비 위축됩니다. 외채 상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실제로 유학생들 지금 학비, 생활비 지출 증가로 인해서 조기에 유학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우리 대부분의 물가 수입합니다. 에너지, 원자재, 식량 대부분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서 내수 경기는 더 위축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화로 빌린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자 상환 부담이 커져서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라는 것,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뭐 예측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면 1,500원 일시적으로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도 단기간에 뚫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예. 하루에 10원, 20원씩 오르고 있는 변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1,480원이 뚫렸는데 1,500원은 시간상의 문제다.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연평균 환율을 1,450원으로 노무라는 더 심합니다. 내년 2분기면 1,5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예. 그렇잖아도 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되다 보니 원화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외환당국의 입장에서 과거의 위기와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다가 국민연금과 외화스와프를 통해서 이 환율 안정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할수록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얘기는 외환 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시장 개입은 예. 한계가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특히 1,500원이라는 건 상당히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이제 우려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여야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주지 않은 이상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좀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지금 정치 상황에 관련된 건데요. 최상모 부총리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했던 기재부 장관,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 역할도 해야 되는데 뭐 1인 3역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도 시장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내우 외환인데요. 국내 내수는 2년째 침체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출도 트럼프 2기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 공백 상태로
트럼프와 접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3역한다? 지금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과연 한국이라는 이미지, 한국의 최고 지도자 누구와 소통해야 될지 여전히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해법은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번 탄핵 사태를 조기 수급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럼에도 믿는 구석이 있다면 예. 사실은 고 이건희 이 삼성전자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삼류지만 위기의 순간에 늘 현명한 1등 국민이 있었다. 이번 정치적 위기도 차분하고 슬기로운 시민 의식으로 잘 극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환율 상황 좀 짚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설명이 약간 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들리네요, 지금요.